다 들어오셨죠? 네, 지금부터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시 40분? 두 번째 시간이 짧아요. 예불까지 해서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예불 10분 한다고 해도 1시간 앞 시간은 1시간 20분이고 뒷 시간은 1시간 10분이네.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강사료는 똑같은데 왜 불합리를 스님들도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강사료 좀 올려달라고. 요즘에 뭐 때만 쓰면은 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여튼 불교 수행이라는 게 뭐 해탈이라고 하는 게 뭐 그게 번역어지만은 풀려난다 뭐 이런 의미잖아 한자로는. 맞아 아까 얘기했듯이 새끼줄을 자꾸 뱀으로 착각하는데 그냥 자세히 보면 그냥 새끼줄이고 그냥 이런 것들을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풀려나는 것이 해탈이고 깨달음이고 이런 것들이죠. 맞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소뚜껑은 소뚜껑으로 보고 잘하는 잘하러 볼 뿐인데 우리는 소뚜껑 보고 잘해보고 놀라면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은결로 맺힌 어떤 그런 꼬임으로 왜곡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출가해서 3,000배를 이제 하라고 그냥 더운 여름날 하고 있는데 이번 3,000배 해보면 알겠지만은 처음 3,000배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냥 뭐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왜 출가했을까? 그냥 집에 갈까? 막 이런 생각. 그냥 2,000배 넘어가니까 막 아니 그 그냥 예전에 어머니하고 막 그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막 그런 또 막 어머니한테 막 상처받은 막 그런 기억들이 막 떠올라. 그냥 저를 숙이면은 그런 것들이 쑥 내려가고 저 올라가면은 그냥 어머니에 대한 그냥 화가 샥 올라왔다가 그냥 또 저를 숙이면은 싹 풀어지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 그러니까 3,000배를 하고 나니까 그냥 개운해지더라고 그냥 이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잖아. 그냥 저 뭐 부모님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그냥 친구만 보면 화가 나고 막 올라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 또 그 화가 착 풀리고 뭐 친구에 대한 화는 뭐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지만은 뭐 부모님에 대한 화, 세상에 대한 화 이런 이제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이 잘 풀리기가 쉽지 않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만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세상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착각 속에서 그냥 내 마음이 만든 그런 환상 속에서 그냥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풀려나는 거잖아요. 뭐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 또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뭐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생각일 뿐이죠. 근데 생각일 뿐인데 그런 것들을 뭐 심리치유에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자꾸 이제 직면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어려운 장면들을 오히려 직면하게 나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착각이 있구나. 내가 옛날에 뭐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나서 차가 무섭지만은 뭐 지금은 내가 그런 차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차를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비행기도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처가 극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누구나 그런 사람에 대한 상처, 세상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맺힌 원결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내가 만든 착각이다, 내가 만든 환상이다. 맞아, 우리 영화 스크린을 보고 화도 내고 기쁨도 느끼고 하지만은 사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그냥 빛일 뿐이죠, 빛. 이런 거,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불교에서 수행이 말하는 것이고 깨달음이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열애장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뭐 열애장 진석 스님한테 열애장 뭐 이렇게 경전을 이제 배울 텐데 뭐 저는 이제 잠깐 뭐 개요 정도만 이제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반야신경, 금강경, 육마경과 이제 앞으로 배울 승만경, 뭐 법화경, 화엄경 이제 여기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말하자면 드라마로 치면 시즌이 다르게 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좀 같은 불교지만은 이제 좀 강조점이 다르다. 말하자면은 중간 반야 사상, 금강경에서는 없다, 무공이다 이렇게 이런 걸 강조했다면은 열애장 계열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말은 부처님 열애를 품은 태, 장이라는 것이 이제 모태, 태아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뭔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을 품은 모체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열애장. 뭐 이걸 뭐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후대 이제 불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뭐 불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뭐 또 많이 쓰는 개념이고 일체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뭐 우리가 뭐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뭐 구름이 덮여 있는데 사실 구름만 햇빛이 이제 불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누구나 햇빛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구름이 가려가지고 말하자면 번뇌의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 햇빛이 안 보일 뿐이지 구름만 거치면은 말하자면 불성인 해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뭐 이런 비유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뭐 자성청정심, 객진번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바탕은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깨끗하고 이것이 주인이다. 자성청정심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성청정심인데 객진번뇌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름과 같다. 번뇌는 잠시 와서 손님 먼지다. 객진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번뇌가 잠시 가렸을 뿐이다. 법의 거울의 비유, 먼지가 잔뜩 낀 거울도 본성은 광명 그대로다. 닦으면 드러난다. 수행이란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가린 먼지를 닦는 일이다. 그렇죠. 거울이란 것은 본래 투명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먼지가 끼고 때가 끼어가지고 왜곡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원래 텅 비어가지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안 좋은 경험들, 악업들 이런 게 쌓여가지고 자꾸 왜곡돼서 상대의 의도도 왜곡돼서 보이고 세상도 왜곡돼서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번뇌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성청정심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불공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앞에서 배울 이제 승만경 얘기에서 이제 하는데. 그렇죠. 공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뭐 반야신경에서도 뭐 세상 모든 것은 인연합돼서 이는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합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름일 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죠. 공이라는 것이 공열애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불공열애장, 불공이라는 말은 이제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죠. 불공.
불공열애장. 그렇지만은 번뇌에 대해서는 텅 비어 있지만은 부처의 무량한 공덕에 대해서는 비어 있지 않다. 사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강명으로 충만한 자리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사람들이 공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더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아레야식이라는 것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멸공, 허무공을 얘기하니까 이게 불공이라고,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란 것은 항상 한 거다. 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반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반야 사상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열애장 얘기가 나왔다. 사실 뭐 인도에서 이제 열애장 얘기가 나왔지만은 열애장 어떤 그런 사상이 나왔지만은 중국에서 오히려 열애장 사상을 이제 더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뭐 법화경, 화엄경, 또 그걸 이어서 선종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열애장과 뭐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뭐 우리 뭐 선종에서도 뭐 자성청정심, 불성을 닦아라 뭐 이런 얘기들 흔히 많이 하잖아요. 불성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애장에서 이제 나온 것들인데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모든 것이 공공공 하는데 부처의 성품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수행은 뭐가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한 어떤 사람들의 오해가 있으니까 이제 불공열애장을 이제 생각해냈다. 불교 사상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배운 유식에서는 가장 깊은 의식에서 아레아식이 있다. 이것은 번뇌시야의 창고이고 윤회의 뿌리다. 아레아식이란 것은. 그런데 열애장에서는 이제 불성을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본래 깨끗한 부처의 태다, 부처의 모태다. 이런 것들은 본래 청정하다. 이게 하나의 어떤 모순되는 이런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 불교를 학자들의 스님들의 고민이었죠. 우리 본마탁은 원래 마음은 더러운 게 깨끗한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열애장을 일러 곧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능가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능가경이 사실 선종에서 가장 말하자면 초기에 핵심적인 경전이었는데요. 능가경이 이후에 이제 육조 스님 이후로 이제 금강경을 이제 최고로 이제 많이 이제 하게 하는데, 그 전에 능가경을 주 경전으로 소위 말하는 소위 경전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깨끗한 열애장과 물든 아레아식은 사실 둘이 아니다. 한 마음에 두어 굴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본래 청정한 마음이 무명 때문에 물든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곧 열애장을 일러 아레아식이라 한다. 그래서 뭐 대승기실론이라고 뭐 한 번씩 들어보실 텐데, 그게 일심이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문이 있다. 마음은 하나다. 근데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개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다. 심진여문은 참된 모습 쪽에서 본 불생불멸 청정 열애장의 얼굴이고, 심생멸문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한 그런 모습이다. 일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우리의 뭐 어떤 관점의 문제인 것이죠. 뭐 컵에 물이 반 담겨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반 담겨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일심이라는 것을 한 마음은 본래 하나지만은 그로 들어가는 물은 심진여문과 심생명문으로 나눈다. 이렇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원효 스님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들인데요. 일심이문
대승기신론 뭐 소별기로 해서 이제 그 대승기신론을 해석한 주석한 이제 그런 경전인데 화쟁이라는 것이 뭐 보통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뭐 싸우는 사람 이렇게 화해시킨다라고 이제 화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사상적으로는 말하자면은 얘기했듯이 열애장과 아레아식, 열애장이는 본래 청정한 것이고 아레아식은 이제 물든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불교 안에서 이제 모순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런 데서 이제 화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스님은 이제 두 문은 서로 다르되 서로 떨어지지 않다. 공도 한 문이고 있음도 한 문이다. 있다 없다 없다고 강조하는 공도 하나의 문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어떤 의도 하나의 문이다. 결국 두 문은 결국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 깨달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공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있음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말하자면은 열애장으로 강조해서 들어가는 문도 있고 공으로 얘기를 해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오해를 방지해야 된다. 한 마음은 영원 불변의 큰 나가 아니다. 나를 철저히 비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생명이 함께 나오는 한 마음 곧 무아의 가장 깊은 실현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후대에서 이제 오해가 됐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을 부정했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영혼 같은 말하자면 내가 죽어가지고 뭐 어떤 영혼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상정을 했죠. 그때 사람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부처님께서 그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오온에 화합된 그런 모습일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만 무하다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 아트만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하는 것이고 영원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뭐 이제 그때 사람들도 그런 비판을 했죠. 열애장이라는 것이 그거 부처님이 얘기했던 아트만과 다르지 않은 아트만과 똑같지 않느냐. 아트만 얘기를 불교에서 이렇게 슬쩍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우리 뭐 불자님들한테는 뭐 그게 큰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걸 뭐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떤 말하자면 하나의 큰 뭐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출생의 비밀 같은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불교가 맞느냐? 혹시 부처님이 그렇게 비판한 우파니사드 힌두교가 아니냐?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왜 우리 뭐 막장 드라마에 다 단골 소재가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 나는 사실 입양된 와가지고 내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다. 뭐 이거 다 뭐 단골 소재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린 시절에 뭐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 키워준 아버지였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내가 무아라고 얘기했고 하는데 참나가 있고 열애장이 있고 불성을 강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그렇게 반대했던 아트만을 다시 여기서 꺼내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요. 이게 뭐 사실 비판 불교라고 이제 그때 이제 열애장 얘기할 때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뭐 최근에 뭐 100년 전부터 이제 일본 학자들이 얘기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불성 열애장 이런 것들이 아트만과 같다. 열애장은 불교가 아니다. 열애장이 불교가 아니면 사실 그 이후로 이제는 뭐 법화경, 화엄경, 뭐 천태화엄, 선불교까지 뭐 이런 건 다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같은데 뭐. 참으로 불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부처님이 했던 12연기 사성제 8정도 그런 얘기를 해야지 실체한 아트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참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건 불교가 아니다. 이런 비판입니다. 사실 이런 비판은 지금도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뭐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것들이 그 인도 뭐 2000년 당시 때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지금도 사실 이런 것들이 긴장이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말하자면은 초기 불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선불교 선종하는 사람들 참나를 찾아라, 불성을 찾아라. 이게 불교 아니다. 이게 다른 종교다. 뭐 이렇게 사실 비판을 합니다. 불교 스님들 사이에서도. 또 참선하는 스님들은 그거 뭐 윗바사나 그거 뭐 사마타 그 초기 불교 하는 것들은 소성 불교고 그거는 뭐 방편설이지 그거 진짜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또 폄하하고 맞으면 서로 뭐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긴장 관계가 있듯이 불교 안에서도 초기 불교와 뭐 대승 불교, 선불교 사이에 이런 그런 긴장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도 뭐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큰 틀에서 불교라는 것이 단일한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 사람 시대를 거쳐 가지고 온 어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영기공 무아 뭐 이런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 뭐 열애장 뭐 불성 뭐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불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주류 의견이죠. 이런 것들이 불교를 안 해가지고 다 이제 깨내면 정말 뭐 불교 역사의 반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의문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뭐 진지하게 이제 봤는데 맞으면 사람들 관점이라는 거지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왜 그렇잖아요. 뭐 정치에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원래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뭐 공열애장 뭐 바르게 이해한 열애장은 무아와 어긋나지 않다. 우리의 무아의 완성이다. 참나를 찾는다. 뭐 불성을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부처님이 말한 무아와 이제 어긋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유식과 열애장 뭐 요거에 맡은 어떤 공사상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이제 얘기를 했고 맞으면 유식에서는 오직 식분이라는 말은 오직 식이 있고 대상이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마음이 분별로 낸 그림이다. 그 색안경에 속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뭐 빨간 색안경을 끼면 모든 것들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색안경을 모든 것들이 파랗게 보이듯이 내 마음이 그런 분별로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라. 이런 의미인 거죠. 유식이라는 말은 열애장이라는 말은 그 마음 바로 그 밑바닥에 본래 부처인 깨끗한 마음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태양이라는 밝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다. 근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그런 걸 가렸을 뿐이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래 하면은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이제 이런 경전들이라는 것은 이제 열애장. 본래 우리는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승만경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경전만 하면은 또 좀 지겨우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네? 좋아요? 자꾸 왜? 음향 없어도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나 봐요. 그 화면에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선명상이다 해서 많이 이제 한데 제가 좀 관심사가 좀 불교를 좀 쉽게 현대인의 시각에 맞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서양 철학도 공부하고 뭐 뇌과학도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 뭘까 깨달음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현대인의
생각에 맞게 현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뭐 그런 관심으로 한번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그냥 그건 따지지 말고 믿고 해라. 뭐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저같이 좀 생각이 많고 좀 고민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선방을 다니다가 그냥 저기 학문의 길로 이제 들었었는데 지금 뭐 학문의 길로 들으신 선지가 제가 뭐 학부로 해서 한 13년이 넘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저기 선배 스님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결국 믿고 하면 됐는데 내가 참 생각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공부를 하고 왔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후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 선배 스님들 말이 틀린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믿고 하면 된다. 하여튼 우리 뭐 가나선 하면은 그냥 뭐 몽둥이로 그냥 그냥 해라. 어? 어?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내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 출가하고 나니까 그 스님이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화두죠. 화두 뭐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 이 선에서 유명한 화두입니다. 그 원 안에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원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원 밖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 해공왕 보살님 한번 뭐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움직이지 않고 원을 나와야 된다. 그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여러분 알고리즘에 안 뜨나 봐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자, 그렇죠. 원을 지우면 되죠. 원을 지우면 된다. 뒤통수 때리나요? 답을 알고 계셨나요? 일부러 말을 안 하셨나? 그래요. 우리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우리 뭐 콜럼버스 달걀 있잖아요. 뭐 달라가 한번 세워봐라. 뭐 딱 세우면 되잖아. 깨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처음 생각하는 게 힘들죠. 달걀을 깨지 않고 이렇게 탁탁 하려고 하는데 뭐 깨가지고 세우면 되는 거다. 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 일부러 지어 놓은 원을 지우면 된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제가 어릴 때 병 안에 새를 키웠어. 새를 키웠는데 처음에 키울 때는 조그만하게 가지고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제가 여기 모이를 계속 줬어. 그래서 점점점 자라났어. 이제 더 이상 병 밖에 나오지 않으면 새가 죽어버려. 근데 병을 끼지 않고 새를 꺼내야 돼요. 병 안에 새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깨지 말고. 자, 하두가 다 이런 식의 질문들인데요. 굉장히 어떤 앞뒤 꽉 막힌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질문들이죠. 애들한테 물으면 그래요. 이게 톱질 딱딱딱 해가지고요. 꺼내가지고 본드로 붙이면 돼요. 깨지 말고 깨지 말고 새를 꺼내야 된다. 응? 녹이면 된다. 녹이는 것도 깨는 거하고 똑같죠. 녹이는 것도 병이 깨지 않고 꺼내야 된다. 하두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뭐 만법기 일기야처. 세상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부모 미성년 보려면 뭐 부모님께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 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예수님 얼굴? 기독교를 믿었어요 옛날에? 그래요. 맞아요. 이게 개 얼굴 개죠. 여러분 보이죠?
이건 뭐예요? 응? 사람? 요게 이제 개거든요. 개가 이제 요거 먹고 있고, 개 몸통이고, 요거가 나무로 보이고, 요 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보이잖아. 아, 저 개가 있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좀 말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딱 이거는 처음에 개라고 안 하면은 뭔지 몰라. 근데 개라고 하면은 아, 요 개 보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추측을 하죠. 추측을. 상상을 하면은 저게 개가 보여. 여기도 뭐 상상을 하고 사람 얘기하면 딱 보여.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린 애들은 말하자면 똥과 된장을 구별 못하죠. 그냥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다 만질라 하고. 근데 이제 커가지고 아, 이건 똥이고 더러운 거고 이거는 깨끗한 거고 우리 다 이제 부모님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다 이제 우리가 개념이 생긴 거잖아. 이거는 내가 더러운 거 피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작동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는 생각이 문제다. 소뚜껑이면 소뚜껑이고 잘하는 잘한데 자꾸 우리가 놀란 가슴을 자꾸 엉뚱한 곳에 자꾸 투사를 하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두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뭉게구름 보면은 야 저거는 뭐 하트 모양이야, 뭐 저거는 부처님 모양이야 하면은 진짜 그래 보이잖아. 밤늦게 그런 상상 많이 어릴 때 안 보이면은 막 이렇게 나를 제가 어린 시절에 모자를 쓰고 왔는데 막 저기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막 지나다니네. 귀신이야 귀신. 막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돌아보니까 또 있어. 예 돌아가면서 보니까 가보니까 모자에 그 실이 왔다 갔다. 이런 경우 너무 많이 하잖아. 없는 귀신을 저기 있다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어린 시절에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일 잘 보고 누웠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막 똥이 막 묻어 있어 방에 집 옆에. 어제 그냥 뭐 바지에 흘러가지고 안 닦고 모르고 자잖아. 모르고 자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똥 옆에서 잤다. 자꾸 이런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뭐 원효대사 해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똥과 하도 자도 그냥 모르고 하면은 그냥 저렇게 그냥 없는 귀신도 있어 보이고 더러운 똥하고 같이 자도 뭐 그냥 모르면은 그냥 뭐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자잖아.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잔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로도 보이기도 하고. 요거 다 보이죠. 요거 뭐 착시의 하나의 뭐 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보려고 하면 사람으로 보이고 잔으로 보이면 잔으로 보인다. 이것도 옛날에 좀 유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하얀색,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 검정색, 검정색, 파란색, 검파, 검정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대부분 맞네. 제 눈에는 하얀색,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하얀색,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신기하네. 제 눈에 이게 좀 화면이 그랬나? 조금 화면이 조금 안 한데 제 눈에는 하얀색,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하얀색,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 없어요? 전혀? 이거 강의 실패인데 이거. 아니 이거 보통 물어보면은 검파로 보이는 사람이 반이고 하얀색,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반이고 그런데 다 검정색,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게 하여튼 이게 뭐 블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검정색이고 파란색으로 이게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막 인터넷에 사진 올렸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검정색, 파란색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 금색이라 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데 이게 하여튼 이게 뭐 인간
시신경의 어떤 세포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배경 정보가 없으니까 요 주변에 이제 빛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착시가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빛이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비치냐에 따라 이제 우리의 두뇌가 이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 색은 요런 요거는 제가 확실히 보이네요.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요 색하고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오늘은 저만 바보가 돼. 오늘 좀 사람이 없어 그랬나? 이거 원래 반반 보여야 되는데. 이거 오늘 그렇습니다. 하얀색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때려 죽어도 이제 이거는 파란색, 검정색이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 물어보면 똑같은 건데? 그렇죠. 금색. 다시. 자, 금색, 흰색. 금색, 흰색. 봐요. 금색, 흰색 맞죠? 같은 사람 지금 똑같잖아. 지금 골드 흰색 보이죠? 그죠? 보인다니까. 원래 반반 보여. 아니 뭐 이게 전혀 뭐 문제 될 건 아니고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뭐 이게 이 시신경 세포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극적으로 이제 오해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이런 주변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다 이렇게 제대로 보이는데 이런 정보가 부족하니까 요게 이렇게 빛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런 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뭐 착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두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두뇌를 어떤 수동적인 정보 처리기 말하자면 이 두뇌 뇌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신체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이제 해석하는, 말하자면 이렇게 아프다 하면은 이런 정보가 올라가지고 이런 걸 아프다라는 걸 이렇게 하는 이런 관점이 이게 보통 이게 수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란 건 하나의 어떤 뭐 기계처럼 자극이 오고 반응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말하자면 우리 고등학교 때 파블로프 개 실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음식을 보면은 침을 흘리고 그냥 그때 종을 치면은 음식 주고 이제 침을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맞으면 나중에는 이제 음식 안 주고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 하나의 뭐 개 실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의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측하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 말하자면은 두뇌라는 것은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고 생성한다. 예측과 감각의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은 저게 딱 보면은 뭐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똥인지 된장인지 된장은 비슷하게 보인다. 근데 저기 우리가 경험을 하고 뭐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은 저거는 피해야 될 거고 저거는 똥이고 된장이고 뭐 사람만 봐도 저거는 사기칠 사람이다. 저거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이런 하나의 어떤 자기의 예측 모델이란 거죠. 말하자면 노하우가 생긴다는 말이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맨날 호랑이를 봤는데 저게 뭐 개인지 뭐 늑대인지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죠. 호랑이 보자마자 막 피해야 되는 것이고 뭐 먹을 거 나타나면 빨리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즉각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호랑이 보자마자 한참 맨날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예측하고 딱 예측해가지고 저거는 피해야 될 거, 저거는 먹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막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에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두뇌 하나의 우리가 예측 기계다. 먹어야 될 거, 피해야 될 거, 적이다, 내 아군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두뇌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보통 뇌과에서 이제 예측 처리 이론이다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라는 것은 이제 놀람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 익숙한 게 좋잖아. 익숙한 거. 사람을 봐도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은 항상 뭐 경계를 해야 되잖아. 저게 나를 뭐 도움을 줄까 안 줄까 항상 경계를 첫 만남일 때는 물론 뭐 설레는 만남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 어떤 대인 관계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은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아 저 사람 어떤 스타일이야, 아 저 사람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예측하고 아니면 사람을 보는 안목 그래서 뭐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아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놀라움을 최소화하는 그렇죠. 뭐 모든 일에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뭐 내 뭐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주식 시장도 그렇대요. 주식 시장도 제일 싫어하는 게 예측이 안 되는 뭐 예측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한다. 말하자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예측이 되면은 그게 뭐 주가에 상관 뭐 크게 미치지 않는다. 뭐 벌써 미리 반영이 된다. 근데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럴 때가 사람 주식 전문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주식 참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아니 우리 그렇잖아. 맞을 때도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 때 하면 맞을 때 눈 감아 하고 눈 감으면 언제 내가 맞을지 몰라. 이럴 때 사람이 제일 공포스럽잖아. 악덕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어요. 자, 눈 감으면 언제 때릴지. 아니 눈 뜨고 하면 딱 내가 맞을 때 하면 내가 딱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상한 비유인데 하여튼 우리의 인간이란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하려고 한다. 놀라움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모르는 거 보면 알려고 하잖아. 뭐 어떤 신기한 걸 보면은 저게 뭔지 알려고 하잖아. 그게 본능 속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두뇌는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지각적 추론은 내부 모델을 수정하여 외부 현실에 맞추는 과정이며 능동적 추론은 행동을 통해 외부 현실을 내부 예측에 맞추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각적 추론은 내가 뭐 아프다, 뭐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외부 현실을 맞춰가지고 이런 걸 해석하는. 또 능동적인 추론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추우면은 뭐 에어컨을 뭐 켜야 되겠다, 내가 더우면은 뭐 보일러를 낮춰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각적 추론과 능동적 추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작동한다는 것이 우리의 몸 두뇌라는 것들이.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이제 지각적 추론과 능동적 추론 이제 예시를 들면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춥다, 추우면은 따뜻해져야 돼. 그러면서 행동은 이제 히터를 켜거나 뭐 옷을 입거나 배고프면은 배고프네, 포만감이 필요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지저분하면은 뭐 청소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각적 추론, 능동적 추론의 예시고 내가 행동을 해서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지각적 추론은 들어오는 입력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죠. 갑자기 친구가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네. 근데 이제 우리는 추론하죠.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하는데 가만 보니까 못 봤네. 나를 못 봤네. 아까 우리 배웠듯이 저게 뱀이네. 근데 가만 보니까 집신이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측하는.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집신 새끼 줄일 뿐인데 자꾸 뱀이로 착각한다. 뭐 인사 안 한 거 가지고 자꾸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해서 이런
말하자면 예측이 오류가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비유하지만은 자꾸 뭐 잘 알아보고 자꾸 놀란다. 이 예측이 실패하는 거죠. 말하자면 실패를. 시험 점수가 낮다. 시험 점수가 낮는데 네가 자기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건데 사실. 근데 난 똑똑한데 내가 뭐 이런 거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류가 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제대로 보면은 이번에 내가 준비가 부족했네, 내가 실력이 부족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똑똑한데 이거 뭐 시험이 잘못됐네, 시험 출제자가 잘못됐네, 뭐 자꾸 이렇게 예측이 오류가 되면은 이제 세상이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 뭐 다 뭐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데 맨날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사람들 설득이 안 돼. 뭐 온갖 증거를 갖다 대도 그냥 부정선거야, 부정선거야. 뭐 그냥 생각이 안 바뀐다는 말이죠. 우리 뭐 다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뭐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예측이 오류가 돼가지고 뭐 그 사람은 뭐 그렇게 본다는데 답이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자기 지각자 추론을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뭐 원효 스님의 해고물도 마찬가지죠. 지각적이다. 너무 이제 우리 두뇌는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근데 강박 정보가 부족했죠. 어두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짚어가지고 뭐 그릇이 보이네. 액체가 있네. 시원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근데 다음 날 예측 오류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먹었던 달콤한 물이 사실 썩은 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구토가 이어지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원영 스님을 비유로 든다면은 어둠으로 시각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내는 갈증과 강의 경험에 기반한 시원한 물 예측을 했다. 당연하게 내가 갈증이 나니까 뭐 빗물이 떨어지겠지 하고 이제 달콤하고 시원한 물로 이제 경험했죠. 그런데 그 오류가 다음날 일어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네.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내 마음이 다 만든 거구나.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메타 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보통 뭐 사람들은 그냥 더러움을 마셨네, 재수 없네 하고 그냥 뭐 그렇게 넘겼을 텐데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다 어제 물이 지금 해고물이 지금 어제 시원한 물이 지금 해고물로 받는 것들은 다 내 마음이 이렇게 만든 거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의 하나의 이제 메타 각성, 자기의 모델을 이제 변경한 거죠. 그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원효 스님 심생즉 종종 법생,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현상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참 이게 마음이 내가 만든 거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 내 과학에서 말하는 이제 두뇌 예측 모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석가모니불 정건도 있고 뭐 불교에서는 참선도 얘기를 하고 뭐 우리는 또 뭐 요즘에 초기 불교에서 위파사나 얘기를 하고 뭐 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장선상인데 이제 주의를 얘기하는 주의를 말하자면 우리 석가모니불 하면서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소리에 집중. 아니면은 뭐 화두를 들면은 이목구 화두에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3000배를 한다 하면은 내 몸을 숙이고 올리고 하는 이 절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사실 우리가 주의잖아. 주의 집중. 내 마음이 그냥 어제 뭐 하지, 뭐 내일 뭐 하지, 뭐 집에 가서 뭐 하지, 이런 고민을 우리 마음은 항상 움직인다. 그런데 그 산란한 마음 속에서 석가모니불 정건 요 속에 집중합시다. 석가모니불 그거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냐? 요게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제 수행에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요. 말하자면은 명상이라는 것은 뭐 참선이 됐든지 연불이 됐든지 정밀도 과정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체계적인 훈련이다.
그렇죠. 우리 생각이란 게 항상 떠돌아다니니까 뭐 내일 뭐 하지? 이런 고민들, 내 미래에 뭐 하지? 사실 이런 고민들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고민. 뭐 내가 내일 고민한들 뭐가 바뀌겠으며 우리 다시 고민한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쓸데없는 고민들이잖아. 뭐 그런 고민을 한들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내 마음이 혼란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딱 혼란스러울 때 뭐 삼천배 수행을 해라. 연부를 해라. 화두에 집중해라. 여기에 생각을 하나 모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얻는 말하자면 두뇌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내가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아무리 저기 뭐 어떤 재밌는 것에 집중하면은 뭐 내가 아파도 모르잖아. 내가 아무리 뭐 속이 안 좋고 뭐 이빨이 아프고 해도 내가 뭐 재밌는 거 뭐 보고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뭐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전혀 뭐 느끼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뭐 산란해도 어떤 하나의 어떤 명상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의 정밀도 가중치를 높이는 거죠. 하나의. 말하자면 이거 하나의 볼륨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기 지금도 뭐 소리 못 들리잖아. 근데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음악 소리를 크게 하면 저 소리에 묻혀버리잖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나의 볼륨을 올리는 거죠. 볼륨을. 정밀도. 서가모니불 정근하는 어떤 그런 거에 볼륨을 올리는 이런 역할인 건데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과거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냥 쓸데없는 고민들을 한다. 이게 뭐 반사실적 나무인 건데요.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명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가지를 제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순간의 어떤 원초적인 감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꾸 미래, 현재, 과거 자꾸 마음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여기에 집중해라. 이 먹고 여기에 집중해라. 이름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냐? 이를 보통 이제 탈조건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 경험에 기반한 자동 예측 해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는 자꾸 자라보고 자꾸 소뚜껑을 보고 자꾸 자라로 오해한다. 자전거 사고 난 사람은 자전거만 봐도 뭐 그냥 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아니면은 뭐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 친구가 내 인사를 안 받아주네 해도 나를 무시하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측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나의 이제 예측 모델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상의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어머니에 대한 화가 많았어. 혹은 뭐 우리 집안에 대한 세상의 여호와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 근데 내가 삼천배 절을 하면서 내가 육체적인 어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화가 그냥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화가 있네라고 보다도 그냥 왜 그렇잖아. 그냥 그 화를 직면한다. 그런 그 있잖아. 내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그 화를 그냥 직면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탈조건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뭐 그냥 놀기 삼아 그냥 석가모니 정근하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말하자면 우리 깊은 명상 단계에서는 이런 습관적인 예측을 말하자면 해체할 정도로 극심한 어떤 그런 단계를 평소에 하지 않는 그 마라톤 하면서도 사람들 이제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뭐 마라톤 하면서 데드 포인트라고 우리 그냥 10분 5분 뛰는 것도 힘든데 뭐 마라톤 하는 사람도 2시간 3시간 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훈련을 하면은 어떤 데드 포인트만 넘으면은 그냥 어떤 도파민이 나온대. 막 뛰면은 그냥 너무 행복한 이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뛰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그런 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뭐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막 뛴다고 이제 하는데 말하자면은 이런 화두라는 것들도 하나의 그런 화두라는 것들도 처음에는 막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스님들 이런 비유를 하는데 이제 경욱이 시동 걸듯이 옛날 경욱이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시동 안 걸려. 그런데 막 어떤 날은 안 돌아가는데 일단 시동이 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막 돌아가잖아. 화두라는 것들도 처음에 자꾸 안 되고 자꾸 뭐 잡생각 나고 하는데 이 경운기와 시동 걸리듯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딱 생성하면은 그게 그냥 안 하는 게 힘든 거야. 안 하는 게 그냥 마치 막 유행가 자꾸 떠오르듯이 가만 앉아 있어도 아파트 이건 자동적으로 떠오르지만은 화두 같은 거는 이목구 같은 경우는 그냥 죽을 해도 이목구 안 돼. 근데 그것도 죽을 동 살동 하면은 마치 마라톤의 데드 포인트 넘어가듯이 죽을 동 살동 뛰면은 안 힘들듯이 이목구도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말하면 경운기 시동 걸리고 마라톤 데드 포인트 넘어가듯이 그 시점만 넘어가면은 말하자면 아파트 유행가 부르듯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되게 어떤 쾌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일침으로 이어지면 그런 어떤 마음이 경쾌해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것들도 뭐 하나의 어떤 수행의 이제 단계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것듯이 이런 것들을 극심하게 이어오자면 내가 맞으면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들, 안 좋은 경험들, 습관적인 예측들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이런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들이죠. 얘기했듯이 저도 3,000배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100배, 200배 정도 하면은 자기의 화가 안 보이죠. 그런데 하여튼 뭐 3,000배, 5,000배 극심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걸 하면은 자기의 어떤 숨겨 있던 그런 말하자면 불교 치면 악업들이 솟아 나와 그런 것들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평소 때는 뭐 잘 모르죠. 그냥 근데 다 안 좋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잖아. 평소 때는 뭐 다 친하게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이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침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명상이라는 게 작동하는데 크게 구분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이렇게 쉽게 보던 겁니다, 사실. 첫 번째로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우리 보통 뭐 석가모니 정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사마타 수행이죠.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대상에. 석가모니불 요게 하나의 여기에 볼륨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 볼륨 올리면은 말하자면은 다른 배경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자매 뭐 내 마음이 어떻고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낮춰지는 것이죠. 배경 잡음들 이런 것들이 신호가 약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오늘 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했는데 말하자면은 집중 수행, 사마타 수행이 익숙한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석가모니불 정건하면서 이제 이런 안 좋은 경험들, 오늘 안 좋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사마타 수행 하나의 볼륨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과거, 미래 이런 지금 없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현재 중심으로 이렇게 내 주의 집중을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 방황 자꾸 뭐 안 해도 되고 자꾸 걱정 잔 걱정들 이런 것들을 감소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이것도 뭐 두 번째 화살 비유처럼 자꾸 우리는 뭐 화살 맞으면은 뺄 생각해야지. 자꾸 뭐 누가 쐈니, 뭐로 만들었니, 자꾸 이런 자꾸 마음 방황을 한다. 그럼 방황하지 말고 현재 이 현재
이 마음으로 돌아와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마타 수행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열린 관찰 면상이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뭐 하여튼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잘 아는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행합니다. 말하자면은 뭐 걷기 명상하면서 걸으면서 발을 올림, 발을 내디딤, 발을 올림, 발을 내디딤, 또 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픔, 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왜 밥을 안 주지 자꾸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꾸 우리 지금 현재의 감정,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뭐 가려우면은 가려움, 가려워서 끓는 게 아니라 가려우면 가려움을 느끼구나. 여기 아프면은 아픔을 느끼구나. 통증을 느끼면 통증을 느끼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말하자면 탈실제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단지 현실이 아니라 단지 생각이다. 메타 인지적 자가 강하다. 그렇잖아. 우리는 뭐 여기 뭐 감각을 아프면은 막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면은 막 이런 것들이 막 더 크게 보이잖아.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많으면 막 현실처럼 더 작동을 해가지고 맞아 생각을 낳고 이래가지고 더 나를 괴롭게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뭐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다른 거 집중하면서 뭐 나를 못 받는 것뿐인데 저 새끼 저 전에도 그랬지 하고 자꾸 뭐 이어진다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것들 사실 그냥 생각일 뿐이고 그냥 그 친구는 못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걸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생각을 낳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각의 실제를 만든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는 우리 12연기 할 듯이 애치유 할 때 다시 그냥 감각으로 받아들이지 그거에 자꾸 애치유 수애치유 그러니까 이게 감각으로 받았는데 감각 이후로 이제 그게 말하자면 가래를 하고 이제 집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로움으로 된다. 이런 것들이 12연기에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는 것들인데 위파사나라는 것은 이게 수에서 끝나는 것이다. 느끼면은 느낌은 뿌시고 아프면 아픔은 뿌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다. 요거 하나의 어떤 명상의 이제 방법으로 나오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비이원적 명상인데요. 요게 보통 우리 가나선 하는 건데요. 사실 가나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가나선 하는 사람도 이거는 최상승 수행법이다. 가장 어려운 수행법이다. 가장 뭐 최상근기만 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뭐 이렇게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데 사실 뭐 똑같이 서가모니불 하듯이 이 먹고 하고 뭐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는 방법이 다릅니다. 뭐 처음에는 하도가 안 되면은 이 먹고 연불하듯이 보통 뭐 송하두라고 하는데 염하두라고 하고 이 먹고 그냥 석가모니불 대신에 이 먹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되고 하면은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 그냥 도대체 뭘까? 이런 의심.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비이원적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훨씬 강력한 거죠. 이런 어떤 생각을 멈추고 자기의 생각을 녹이는 이런 데서 하나의 아까 얘기했듯이 집중수행, 석가모니불 하는 집중수행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심을 하는 의심이란 것은 말하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말했듯이 아까 처음에 물었듯이 병 속의 새를 어떻게 꺼냅니까? 이게 하두라고 했잖아요. 새를 어떻게 꺼낼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세요? 벌써 잊어버렸어. 오늘 한번 가면서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성에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 안 했어요. 병 속의 새를 어떻게 꺼낼까?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스승의 병 속의 새를 깨지도 않고 어떻게 꺼낼까? 이런 진짜 고민이 되면은 그 뭐 내일 뭐 할까 오늘 뭐 먹을까 그 고민 되겠어요.
아니 과학자들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고민해 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은 제가 고기 장르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핵심은 말하자면 의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의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의심을 이어간다는 것은 내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그런 관화선 수행의 어떤 그 속에서 말하자면 생기는 상태가 이제 보통 순수 자각 상태다. 내용은 무의식이다. 최소 현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뭐 사실 참선을 조금 열심히 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경험도 아니고 말하자면 아까 마라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몸이 그냥 가뿐해지고 무아지경이라고 얘기하잖아. 무아지경. 몸이 그냥 뛰듯이 가벼운 그런 상태를 느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도 그냥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이제 하는 그 수영이 있어요. 용맹정진을 그냥 한 3, 4일 넘어가면 그냥 죽을 맛이야. 그냥 그럼으로써 그냥 갑자기 뭐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냥 세상이 환해지면서 그냥 의식 자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냥 세상이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 그걸 보통 뭐 순수 자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봄을 본다 얘기를 하는데 암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냥 대상을 보는 거잖아. 대상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대상을 보는데, 봄을 본다. 봄 자체를 본다. 이게 굉장히 이게 그 형용모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두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봄을 본다는 게 가능해요. 이 암 자체가 있구나. 암 자체만 이렇게 딱 드러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관화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말하는 이제 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순수 자각 상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결국은 다 내가 대상을 보고 내가 빨강을 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작동하는 것이다. 근데 깊은 어떤 화두 명상 상태에서 세상이 바꿔지고 나면 이게 그냥 봄 자체가 있는 거구나. 이걸 보통 뭐 공이라고 하고 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걸 보통 뭐 비이온적 명상이다. 이걸 뭐 보통 뭐 공적 영지다. 빈 암뿐이다. 뭐 이런 상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순수 자각이다. 내용 없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명상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 경험에 기반한 예측 모델에 갇혀 있다. 다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소셜 미디어에서 내 의견만 듣기, 부정선거 빠진 사람은 막 그런 거 보면서 자꾸 자기 의견을 강조하고 자기 비슷한 사람들과 의견을 자기 강화하듯이 이어지는 것이고, 뭐 우울증 빠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 상으로 해서 나는 실패자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고, 뭐 요즘 뭐 소비주의 빠진 사람들은 뭐 쇼핑 보면은 그냥 뭐 사면 되는 거야. 그냥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냥 뭐 쇼핑하면서 오는 어떤 그 쾌감들, 그런 것들에 중독이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도 다 자기의 말하자면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원 밖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원 밖에 벗어나려면 원을 지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고,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지고 있단 말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효한 거죠. 빨리 뱀을 벗어나야 되고 호랑이와 벗어나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소뚜껑만 봐도 자라가 또 오르고, 인사만 안 한 것만 봐도 저 사람한테 나를 무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투사를 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의 살아가는 어떤 살아가는 유용한 방편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올가매는 하나의 생각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명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고정관념을 깬다.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든 내 착각에 불과하구나. 막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다 내가 말하자면 내가 배고프니까 세상 사람 다 배고파 보이는 것이고,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도 아픈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다시 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나를 통해 가서 상대방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중 명상, 위파사나 명상, 관화사 명상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고정된 사고 패턴을 깨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명상을 하면은 이제 뭐 창의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한 패턴으로 봐가지고 있는 그대로 옛날 하던 것이 습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명상을 통해 가지고 맞아 두뇌에 다른 회로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맨날 익숙한 패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패턴으로 연결하는. 그러면 새롭게 창의성도 생길 수 있는. 물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40분 맞춰야 되죠.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이런 비슷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명상을 현대화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공부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3시간에 걸쳐서 열강해 주신 이륜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계사 6월 성지순례가 하동 쌍계사로 갑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출발하고요. 동참금은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계사에 엘리베이터 건립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양간 옆 아무튼 그 위치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동참 관심 있으신 분들 동참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일 스케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량결계 하시는 분들 9분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나와주시면 보하루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연습 잠깐 한 2번 정도 하고 실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설거지 봉사가 1시부터 2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공양을 또 다 같이 회식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일찍 오셔서 12시 반에 할까요? 12시 할까요? 12시 반? 12시? 12시까지 오십시오. 봉사자들은 다른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12시까지 1층 그 공양관 앞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출입문을 통해서 비밀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1시부터 2시까지 설거지 봉사 후에 2시부터 문화행사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학생부하고 뭐 우리 학생 할 거라서 한 팀이 5분 내지 10분 정도 할 거예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가서 그 동영상 올려드린 거 좀 보시고 앞에 동영상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가볍게 뛰실 거니까 연습하고 오시는데 상의는 흰색 입으시고요. 하의는 까만색 바지 입으시면 되겠고요. 남녀 모두 동참하실 겁니다. 주간반, 주말반 같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반에서 건의를 한 건데 선글라스를 꼈으면 좋겠다고 아는 분이랑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울 것 같다고 해서 선글라스 착용해서 하시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 호박 설기 드셨죠? 이거 누가 해주신 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두형 거사님 기억나세요?
1학년 때는 그래도 제법 나오셨는데 2학년 때는 좀 이게 다른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연등 행렬 할 때 동참하고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더운데 날씨도 이렇게 쨍쨍 더운데 우리 도반들에게 냉커피라도 한 잔씩 사드리고 싶다고 금일봉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날은 아시다시피 동참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냉차 한 잔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떡으로 준비했습니다. 윤두영 거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임상숙 보살님께서 못 오셨는데 어머님이 90대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새벽에 별세하셔가지고요. 집이 아니 친정이 좀 지방이라 가지고 찾아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문자라도 한 번씩 해주시면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있다가요. 그래서 문자라도 톡이라도 저기 위로 문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수업 시간에 정선아 보살님이 급하게 나가셨잖아요. 아침에 전화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게 돼서 도량결계 팀 겨우 우리 보살님들 9명 맞춰놨는데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어떡하지 우리 대치해 주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했어요. 근데 조금 아무튼 입원해 계시면서 이렇게 경과를 두고 보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수업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셨거든요. 혹시 방송 듣고 있거나 여기 교육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내일 도량결계에 참석 가능하신 분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우리 스님이랑 같이 한번 그 리허설 한 거를 동영상 찍어 놓은 걸 올려드릴 거니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혹시 내일 동참 가능하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자, 공지사항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회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것으로 불기 2570년 5월 23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